중요한 것은 주사 피부염이 발생을 하는 두 가지 원인 분류라고 했죠. 첫 번째는 지루성 피부염에 의해서 주사가 낀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염이 없이 여러 가지 악화 인자, 자외선, 스트레스, 아니면 화장품, 레이저의 사용, 아니면 스테로이드의 사용,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사 피부염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눴을 때 치료했을 때 효과가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면 홍조가 되는 세 가지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안면 홍조라고 하는 건 피부염에 의해서 첫 번째 발생을 하고, 그리고 피부염이 오래됐을 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주사 피부염으로 진행되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감성 홍조라든지 기저질환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는 건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후속편으로 두 번째 영상인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주사 피부염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주사 피부염, 로사세아라고 하거든요. 안면 홍조 혹은 장미증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사 피부염 그리고 장미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로자세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흔한 병인데 잘 모르는 질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사 피부염이 뭘까요? 이거 과거에는 사실 흔하지 않았습니다. 서양인들, 특히나 백인들은 굉장히 흔한 병이죠. 백인 중에서 이제 클린턴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얼굴이 붉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백인에서는 안면 홍조, 주사 피부염은 굉장히 흔합니다. 그런데 동양인들에게는 주사 피부염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임상을 할 때 예전에 20년 전에는 주사 피부염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증가하고 있지만 양방 피부과적으로는 주사 피부염이 사실 잘 낫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주사 피부염이 치료가 안 되느냐? 이 치료가 안 되는 이유를 알면 역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과정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치료가 잘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진단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루성 피부염인지 접촉성 피부염인지 아토피인지 주사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내원하시는데 사실은 무슨 피부 질환인지 모른다고 체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아니면 지루성, 주사, 아토피 다 체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장 흔한 경우는 지루성과 주사를 동시에 체크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물어보면 저기서는 주사라고 했고 저기서는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했다 하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바르다가 안 나아서 로섹스를 썼다, 혹은 엘리델과 로섹스를 교대로 썼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치료가 혼용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주사가 맞는지 굉장히 헷갈려하는 겁니다. 그 진단이 어려운 질환 중에 1순위가 지루성 피부염과 주사 피부염이라고 했죠. 주사 피부염의 진단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은 과거에는 진단 기준이 모호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주표현용과 부표현용으로 진단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지만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임상적으로 진단을 하려면 이 전형적인 상태와 전형적이지 않은 상태를 알아야 되긴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사 피부염의 오진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루성 피부염과 주사를 감별 진단하면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지루성이거나 주사이거나. 이 이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지루성 피부염과 주사를 간단하게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가려우면 지루성 피부염, 가렵지 않으면 주사라고 했죠. 이거보다 쉬운 진단은 사실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이 이 피부 상태를 보고 내가 지루성일까 주사일까를 판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감각적으로 가려우면 지루성 피부염의 경향성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머리까지 가려우면 지루성 피부염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근데 하나도 안 간지럽다, 그리고 따끔따끔 안 한다, 그러면 주사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치료를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분류와 치료에서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의 주제, 핵심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주사 피부염의 원인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지루성 피부염에 의해서 그 염증 반응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을 때 주사로 변형되는 경우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보고,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피부염에 의하지 않는 주사 피부염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여러 악화 인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주사 피부염으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루성 피부염과 주사가 병발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주사 피부염 단독으로 발생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같은 주사라도 지루성 피부염에 의한 주사는 지루성 피부염을 먼저 치료해줘야 됩니다. 먼저 치료해주고 주사 피부염에 대한 치료를 해줘야만이 주사와 지루성이 동시에 나게 되겠죠. 지루성 피부염 80% 비중 혹은 주사가 20%라고 한다면 지루성 피부염의 80%를 먼저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주사를 같이 치료해주면 동시에 낫는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문제냐면 양방 피부과적으로 보면 지루성 피부염에 사용하는 약은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혹은 알리델이나 프로토픽을 쓸 수 있겠지만 주치료제는 스테로이드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테로이드제가 오래 사용하면 스테로이드성 주사를 만듭니다. 즉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썼을 때 주사 피부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앞뒤가 말이 안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죠. 오래 사용하면 주사가 되니까 오래 쓸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사 피부염과 지루성이 병발됐을 때는 약을 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엘리델이나 프로토픽 같은 약들을 쓰게 되겠죠. 스테로이드 아닌 약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사 피부염을 치료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잘 낫지 않고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문제는 엘리델이나 프로토픽이 지루성 피부염에 효과가 별로 없는 그런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작용은 적지만 효과는 없어. 그러니까 지루성 피부염에 의해서 주사가 되는 경우에 사실 치료할 방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사 피부염의 메인 약은 항생제, 미노신 같은 것들, 테트라사이클린계의 항생제를 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버맥틴이라든지 로섹스 같은 약들을 쓰게 되는데 이런 약들은 주사 피부염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지루성 피부염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루성과 주사가 동시에 겹쳐졌을 때 쓸 약이 없죠.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는 주사가 악화되고 주사 피부염약을 쓰면 지루성이 안 낫죠. 그러니까 서로 치료법이 모순되기 때문에 대책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주사 피부염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경우가 지루성 피부염이 오래됐을 때 주사 피부염을 겹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주사 피부염에서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지루성이 오래됐을 때 염증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생기면 혈관이 염증으로 침투하거든요. 그래서 혈관 염증이 커지기 때문에 얼굴 홍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지루성 피부염 오래됐을 때 모낭충이 이상 증식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낭충에서 염증 반응이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게 바로 피부염을 낀 경우인데 주사 피부염에서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치료할 방법이 많지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주사 피부염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보통 주치료는 항생제라든지 아니면 이버맥틴이나 로섹스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먹으면 좋아지고 안 먹으면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항생제를 먹으면 주사 피부염이 일정 정도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잘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안 먹으면 또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먹고 바르면 좋아지는데 끊으면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주사 피부염 단독으로 생기는 경우에도 치료법이 원활하지는 않는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주사 피부염은 피부 신경 혈관의 만성적인 염증 상태로 정의할 수가 있고 이 현상들은 혈관의 염증이라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불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경의 문제들 때문에 따갑고 화끈거리는 증상이 동반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사 피부염이 발생을 하는 두 가지 원인 분류라고 했죠. 첫 번째는 지루성 피부염에 의해서 주사가 낀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염이 없이 여러 가지 악화인자, 자외선, 스트레스, 아니면 화장품, 레이저의 사용, 아니면 스테로이드의 사용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사 피부염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눴을 때 치료했을 때 효과가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지루성 피부염에 의한 경우는 지루성 피부염을 먼저 치료해주면 주사는 자연적으로 후속 조치로 나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단독 주사 같은 경우는 주사 피부염에 대한 치료만 해주면 잘 낫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주사 피부염의 음식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테니까 세 번째 영상도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